셀트리온 금요일 플러스 1.54% 상승, 제약은 마이너스 1.45% 하락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연이틀 양봉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10월 초저점을 확인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아직 거래량의 증가는 별로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외국인들은 155억의 매수, 기관들도 70억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한편 제약은 약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기관들이 12억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횡보 국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한편 금요일 시장 전반의 모습을 봤을 때는요, 안정적인 구도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주도주 맥락에서 바이오주들의 강세는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삼성바이오가 그동안 조정을 마무리하고 재상승을 시도하는 모습이고요. 유한양행은 다시 신고가로 넘어가는 상황, 그리고 SK바이오팜 역시 신고가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바이오 선도주들의 강세에 편성을 해서 셀트리온 역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지난 7월 이후부터 상황을 봤을 때는 소외된 상황인 것은 분명한 것이죠. 하지만 21만원대의 고점대는 다시 한번 도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셀트리온의 수급 상황이 최근 들어서 개선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외국인들의 10월 수급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7만 8천주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10월 들어서 23만 3천주대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10월 들어서 연기금이 계속 매도를 보였지만요, 금요일 날은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방향을 바꾸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다음 주부터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전고점인 21만원대에서의 수급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부분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거래량 증가가 수반이 돼야 되는데요. 그때 가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한편 셀트리온은 이탈리아에서 열린 세계 제약 바이오 전시회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CPHI 세계 제약 바이오 전시회 참가해서 성황리에 종료가 되었다. 글로벌 파트너사 확대 등 성과를 창출했다. 이번 CPH 참가의 목적은 두 가지였잖아요. 첫 번째로 셀트리온 제품에 대한 홍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죠. 협력 관계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CDMO 쪽을 챙기는 것이고요. 또한 신약과 관련된 협업 관계를 확대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셀트리온은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고 분명히 발표를 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홍보 그리고 브랜딩 강화에 힘을 썼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협업과 관련해서는 CDMO 쪽과 신규 제형 개발, ADC 이런 다양한 쪽에서 200개가 넘는 파트너링 업체들과 미팅을 진행을 했다는 이야기죠. 특히 유럽 현지의 CMO 기업들과 제조 원가 절감을 위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또 길게 보더라도요, 중요한 의미 있는 논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추가적인 구체 내용은 없습니다만요, 복수의 기업들과 유의미한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발표가 될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특히 현재 셀트리온 입장에서 생산기지 즉 CMO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해외 CMO 업체 쪽 유럽이라든가 아시아, 미국 쪽의 원가 절감을 위한 협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특히 해외 완제품 CMO 쪽은요, 내년부터는 물량이 증가할 가능성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미리 체크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과 관련된 CMO 업체들과의 협의는 잘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협력, 신약 개발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4분기에 ADC 쪽의 항암제죠, 두 종에 대해서 공개가 될 예정이다, 이렇게 이미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한편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유럽 기업과의 M&A 이런 이야기도 없는 상황인데요. 지난 6월 12일 날 셀트리온은 간담회를 통해서 M&A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죠. 유럽에서의 약국 영업을 위해서 케미칼 제품 150개 정도를 보유한 로컬 제약사를 M&A를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고요. 당장은 이것보다는 신규로 CDMO 사업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진펜트라의 매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진펜트라의
8월까지의 매출액에 대해서 NSP 기준으로 했을 때의 매출액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처방 금액하고는 어떤 관계냐, 그리고 도매상 재고 물량 뭐 이런 부분들은 뭐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셨는데요. 진펜트라의 매출액을 계산을 할 때 진펜트라의 가격을 얼마로 계산을 해서 매출로 잡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기준 가격이 NSP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것은 Net Selling Price니까요. 비용을 제외한 매출액입니다. NSP를 기준으로 한 진펜트라의 매출액은 2분기에 봤을 때는요. 26억이 조금 넘는 숫자였잖아요. 그런데 실제 장부 매출액 ASP 개념의 매출액은 22억이었으니까요. 실제 매출액보다 NSP 기준 매출액이 조금 더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미국의 의약품 유통 체계에서 피하 주사 제형, SC 제형은 약국에서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은 파머시 베니핏 시스템, 약품의 즉 약국 급여 체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진펜트라는 SC 제형이고 유플라이마도 SC 제형인데요. 셀트리온에서 생산을 해서 진펜트라를 먼저 도매상한테 넘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도매상이 받아가지고 진펜트라를 약국에다 주게 되면은 환자들은 당연히 약국에 가서 진펜트라를 사는 거잖아요. 이렇게 제품 진펜트라의 흐름은 간단합니다. 그렇다면은 돈의 흐름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이거 역시 간단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거 하나도 없는 것이죠.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환자들이 보험료를 납부를 하잖아요. 사보험이든 공보험이든 어쨌든 보험료 납부를 한 것을 보험회사들이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값을 약국에다 지불을 합니다. 일부는 환자가 부담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돈이 약국으로 가죠. 따라서 영어로는 보험회사들을 돈을 지불하는 사람, 페이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일단 약국으로 갔잖아요. 그 다음에 약국에서는 돈을 다시 도매상한테 줘야 되잖아요. 요때 약국이 먹는 수수료는 당연히 빼서 약국이 이익을 챙기는 것이죠. 그래서 도매상은 요 돈을 받아가지고 수수료를 빼줘. 도매상들도 이익을 챙겨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셀트리온한테 돈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셀트리온의 매출액은 다른 거 다 복잡한 거 신경 쓰실 거 하나도 없는 것이죠. 도매상한테 받은 돈이 바로 매출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뭘 빼야 되냐면은 PBM한테 주는 리베이트를 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셀트리온의 진펜트라 매출액은요 도매상한테 나오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리베이트를 PBM한테 떼주고 나머지가 셀트리온의 매출액이 되는 것이죠. 의약품뿐만이 아니고 모든 제품들의 유통과정이 거의 똑같고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셀트리온이 진펜트라를 도매상한테 넘길 때 얼마로 넘기느냐 요 가격이 바로 WAC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기준가 내지는 도매 제시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약사가 제시하는 도매 가격이 되는 것이죠. 셀트리온이 제시한 WAC 요 가격으로 도매상한테 진펜트라를 넘기고 돈을 받을 때는 도매상의 이익분이라고 할 수 있는 수수료를 빼고 나머지를 받는 것이잖아요. 그 돈에서 PBM 쪽으로 나가는 리베이트를 빼면은 셀트리온의 매출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ASP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셀트리온이 제시한 가격에다가 즉 도매상에 넘긴 가격에다가 요 수수료는 당연히 빼야 되죠. 도매상 몫이니까요. 그리고 PBM으로 가는 리베이트를 빼게 되면 셀트리온의 ASP가 나오죠. 요 ASP 기준의 매출액이 셀트리온의 온전한 매출액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 NSP는 뭐냐면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NSP가 ASP보다 약간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이 셀트리온은 도매상한테 진펜트라를 얼마에 넘기느냐 얼마에 넘기나요? 2주에 한 번씩 맞는데 가격이 3090.54달러잖아요. 약 3100달러로 넘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3100달러에서 도매상 몫을 빼고 그 다음에 PBM으로 가는 리베이트를 빼면은 셀트리온의 매출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약국은 당연히 도매상에서 받은 가격에서 조금 더 비싼 가격 자기들 몫을 떼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환자들한테 넘기는 것이죠. 핵심은 셀트리온이 도매상한테 물량을 얼만큼 넘길 것이냐 이 부분이 바로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진펜트라는 도매상이 가지고 있는 재고가 별로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방 수량이 증가하게 되면요 도매상에서도 물량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다를 많이 넣겠죠.
그 부분에서의 도매상 재고 유지 물량 이런 부분들이 어느 시점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진펜트라의 매출액도 크게 늘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보험사들은 약국에서 돈을 주는데요. 처음에는요 3개월 정도의 환급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진펜트라가 최초였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시간이 딜레이 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보험사들하고 PBM들은 리베이트를 왜 받느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것은 바로 환자들을 소개해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들 보험회사에 가입한 사람들을 진펜트라를 쓸 수 있도록 소개를 해주기 위해서 바로 진펜트라를 PBM의 선호 목록에 등재를 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PBM 보험회사들은 우리 환자들한테 진펜트라를 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리베이트 달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리베이트 많이 줄게 이렇게 되면요. 그렇다면은 우리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한테 이 약을 쓰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해서 제약사 셀트리온 입장에서도 진펜트라의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요. 당연히 미국에서 약값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최초에는 보험회사에서 약국으로 들어가는 요 돈이 3개월 정도 환급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펜트라의 매출액도 7월, 8월, 9월, 10월까지는 ESI 한 군데 쪽에서 나오는 매출액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등재한 다음에 3개월 정도 걸리니까요. 따라서 나머지 PBM 쪽 다 같이 합쳐진 본격적인 매출액은 11월부터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진펜트라의 매출액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부분에 아직도 궁금하다 이러신 분들은 댓글로서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펜트라의 본격적인 매출 11월부터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시장 전반이 아직까지는 기다려보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소외를 당했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저점대를 계속 높여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래량 증가가 아직은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10월부터 외국인들의 수급의 방향이 약간씩은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들도 금요일부터 다시 조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고점을 다시 한번 도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고요. 또한 월봉상으로 보더라도요. 나쁘게 볼 이유는 별로 없는 상황이죠. 거의 9개월째 박스권에서의 조정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10월, 그 다음에 11월, 12월 진펜트라의 매출 상황 이런 부분들이 공개가 되면서요. 전망치 내지는 전망보다 좋은 데이터가 나온다면요. 그동안 소외됐던 부분 그리고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세를 하면서 월봉상에 강한 양봉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을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은 인내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